정년퇴임식 날 아내가 건넨 건 꽃다발이 아니라 이혼 서류였습니다. 40년 회사에 바쳤더니 돌아온 건 혼자 사는 10평짜리 원룸. 그런데요,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인생 2막,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남편을 버린 여자가 후회하고 버려진 남자가 웃게 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황금빛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서 한 남자의 40년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오세진 상무, 정확히는 이제 전 상무의 퇴임식이었죠.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은하게 퍼진 카네이션 향기, 그리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회자가 멘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세진 상무님께서는 입사 이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고 연차도 다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회사의 모범이셨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보이는 아내 정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다른 임직원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데 유독 정자만은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진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40년 참으며 살았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예상에 없던 멘트였거든요. 오세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요.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박수 소리가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퇴임식이 끝나고 나서였죠. 정자가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가 건넨 건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퇴임식 날 이혼 서류를 건네다니요. 퇴직하면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잖아. 그게 무서웠어. 정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처럼 말이죠.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미안해. 세진은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이 말이 나오자 정자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울거나 매달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세진의 모습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럼 집은 내가 가져갈게. 당신은 따로 살아. 좋아. 이렇게 4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서 축하 인사를 받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세진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구나. 그날 밤 오세진은 강남역 근처 드림 모텔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하얀 침대 시트,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밤이었죠. 샤워를 하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자씨, 잘 가요.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앞으로 연락처가 바뀔 것 같아. 새 주소 정해지면 알려줄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눈치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새벽 3시, 그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모텔의 작은 침대에서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세진은 대치동 외곽의 10평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창 하나, 전세금 5천만 원으로 구한 이 작은 공간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죠. 첫 장보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혼자 돌아다니며 뭘 사야 할지 몰라 헤매는 50대 남자. 아줌마 상인들이 안쓰러워하며 도와주었어요.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이제 혼자 삽니다. 그럼 이거 하나씩만 사세요. 많이 사면 썩어요. 김치, 계란, 라면, 우유,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샀습니다. 그리고 김밥 천국에서 첫 혼자 식사를 했죠. 참치김밥과 된장국, 그리고 단무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주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혼했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세진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지하라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지만 그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날 허락한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의 허락을, 아내의 허락을, 아이들의 허락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자신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였죠. 냉장고에 붙인 메모지에 써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건 늦잠 자기, 술 마시기,
혼자 영화 보기, 요리 배우기,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에게는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날 밤 그는 일찍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할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더 많이 설레었습니다. 며칠 후 세진은 동네 경로당에 처음 발걸음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이네요. 김반장이라고 불리는 70대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이사 온 오세진입니다. 아, 그래요? 몇 살이에요? 55입니다. 아직 젊은데 여기 왜 와요? 취직 안 하세요? 퇴직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김반장이 크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자유인이시네? 다른 할아버지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라는 60대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여기 앉아요. 민호는 세진을 바둑판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요? 회사 다닐 때는 회사가 감옥이었고 집에 있을 때는 집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자유예요. 바둑을 두면서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누구도 당신한테 뭘 하라고 안 해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김 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사는 버려도 여긴 매일 출근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세진은 처음으로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성과를 내야 했고 집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존재 자체로 환영받았거든요. 내일도 올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도 올게요. 그럼 내일은 장기 한 번 더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진은 생각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찾은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세진은 강남 문화센터의 중년 남성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10명의 중년 남성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선생님 앞에 서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와 대파를 넣었습니다. 세진의 손은 서툴렀지만 그 서툰 손길에도 김치찌개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냄새 좋은데요? 옆에서 요리하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도 잘 되네요.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세진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민호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형, 요리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다음에는 갈비찜 도전해보세요. 그거 어렵긴 한데 완성하면 정말 뿌듯해요. 민호의 제안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갈비찜 도전해볼게.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오세진 씨, 오늘 김치찌개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제 식탁의 주인이 되셨네요. 식탁의 주인. 그 말이 세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차리는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이혼은 끝이 아니라 갱신이에요. 갱신? 네, 인생의 갱신. 새로운 버전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버전 2.0 같은 거죠. 그날 밤 세진은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치찌개였지만 40년간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치찌개야. 맛있어 보이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해요. 언제 요리 배우셨어요? 요즘 배우고 있어. 다음에 너희 집에 가서 갈비찜 해줄게. 정말요? 기대할게요. 그날 밤 세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였다고요. 진짜 자신을 말이에요. 2달 후 민호의 권유로 세진은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열린 첫 출사에서 그는 연못에 비친 단풍을 담았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동호회 회장이 세진의 카메라 액정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찍어보는 건데요. 그래요? 천재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구청 전시회에 출품해보세요. 3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진이 찍은 창덕궁 연못 사진이 구청 전시회에 선정된 거였어요. 전시회 첫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진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자신의 사진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사진이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돌아보니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 왔어? 인터넷으로 봤어요. 아빠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딸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이제 진짜 아빠 같아요. 뭔 소리야? 예전에는 회사 다니는 아빠였는데 이제는 진짜 오세진 아빠 같아요. 그날 저녁 정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 딸한테 들었어. 사진 전시회 열었다며?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요. 나도 요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려고 해. 늦었지만 좋은 일이네요. 화이팅! 그날 밤 세진은 전시회 도록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누군가의 직장인도 아닌 그냥 오세진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사진 정말 멋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인물 사진도 찍어보세요. 그럴까? 누구를 찍을까? 자신을 찍어보세요. 지금의 자신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세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지만 더 편안해 보였어요. 더 자유로워 보였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석 달 후 세진은 요리 중급반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솥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명상 같았습니다. 2시간 후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갈비찜, 상추 무침, 그리고 맥주 한 캔. 10평짜리 원룸의 작은 식탁이지만 그 어떤 호텔 식당보다도 근사해 보였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갈비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양념이 딱 맞았고 단맛과 짠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차린 제대로 된 상이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진은 갈비찜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 가요. 난 지금 진짜 괜찮아. 그 말과 함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그 한 방울에 담겨 있었거든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갈비찜을 한 점 더 집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회식 자리보다도 맛있었어요. 자유의 맛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빠표 갈비찜 완성. 다음 주말에 너희 집에 가서 해줄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기대할게요, 아빠. 그리고 사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요리 실력이 정말 늘으셨네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세진은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어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말이죠. 새벽 3시,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마감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오세진은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어요. 40년간 새벽 6시에 알람으로 일어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였죠. 오늘은 뭘 할까?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하루. 완전히 자신만의 하루였어요. 간단히 씻고 나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즐거웠어요. 형, 어제 갈비찜 어땠어요? 완벽했어. 내일은 김치찜 해볼까? 좋죠? 김치찜도 맛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인생의 이 막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었죠.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세진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카페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정자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행사 브로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진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녀가 이혼 서류를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형, 괜찮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정자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자신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경로당에 도착해서 김반장과 바둑을 두고 점심으로는 자신이 만든 김밥을 가져와서 할아버지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었고 저녁에는 요리교실 동기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바빴지만 그 모든 일정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작은 식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혼자 산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 내일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고 주말에는 딸네 집에 가서 갈비찜을 해줄 예정이다. 사진 동호회에서는 인물 사진에 도전해보라고 한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내 선택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그는 웃었습니다. 혼자가 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40년간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오세진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또 다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밤은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복수는 울분이 아닌 웃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오세진은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 혼자가 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찾아간 거였어요. 진짜 자신을 말이죠. 오세진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요리를 만들고 찍고 싶은 사진을 찍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에요.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세진 씨의 진짜 복수는 혼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에 지쳐 있다면 때로는 혼자가 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짜 자유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시작되니까요.